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기사에 나왔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90만이든 100만이든 이 사업에 참여한 그 당시, 지금도 우리는 프론티어라고 왜 1억 중에서 100만 미만에 해당이 되는 그 목표를 달성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정상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어, 또 뭐, 좋은 시절을 어,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어, 결국에는 돼버렸는데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그 거래소의 가치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KOK 파운데이션, 쉐이셸 공화국 뭐 한 8만 7천 명이 있는 그 나라에 비영리 재단을 2019년 11월 6일 날 설립을 했지요. 거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한 주짜리고 거기에 디렉트로 그 법인 등록을 하는데 기본 요건이 한 뭐 두 명 있던 그 현지인 포함해 가지고 한 세 명 정도가 이사진으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단이라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에요. 돈을 기준으로 이거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한 주 오디너리라고 하죠. 오디너리 원스탁을 가지고서 어, 이거를 설립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을 아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 KOK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가 얼마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하더라도 뭐 300불, 뭐 300불도 정말 아까워서 안 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재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좀 생기고 있으니까 그 재단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개발을 하고 뭔가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2만 7천 가지가 넘는 그 크립토,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 뭐 전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그 재단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건 좋다 이거예요. 이미 이제 지난 과거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2021년 한 4월경 뭐 그때부터 나온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 또 어떤 데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뭔가를 계약을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오다 보니까 본래는 기존에 있던 멤버들은 거의 다 손을 다 털어버리는 거고, 거기에 새로운,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기에는 일단은 보이지 않았는데, 공지사항의 내용을 보면은 미디움 재단이라는 게 있고, 어, 갈로 해가지고 미디움 LTD 홍콩이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사명 변경해서 메타M LTD가 그렇게 이제 또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변경해서 우리 공지사항에 모든 것이 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KOK 재단이 있음에도 뭐 여러 개의 업체들이 계속 나왔어요. 저희가 잘 아는 미디움, 주식회사 미디움 파운데이션, 거기에 사명이 바뀐 것까지 합쳐서 어쨌든 그것도 하나라고 치고, 그 다음에
헬스테디움 PT라는 게 생겼고, 그 다음에 크립티드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거는 지금 당장 우리 공지사항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이 본래, 이거는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디센트럴라이즈드라는 게 늘 붙어 다녀요. DPO의 D는 델리게이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D는, 그러니까 Decentralized Exchange라고 하는 뭐 덱스 이런 것처럼 D가 포함이 돼 있죠. 그러면은 Decentralized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중앙화는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정말 소수가 정말 정말 소수가 모든 짓을 다 했다라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반문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많은 업체들만 지금 있고, 지금 저희가 그 KOK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KOK 플레이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KOK 파운데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입에도 담기 싫고 뭐 그 단어도 하나를 언급을 뭐 입이 더러워질 거다 하고 싶지 않지만 팁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어, 이 내용도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저 솔직히 창피해요. 쪽팔리고 창피하고 화가 나고 정말 정말 이게 재단이에요. 지금 재단.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그런 업체들이 법인들이 전부 다가 동일한 인물들이 전부 다 그 업체에 소속이 돼 있어요. 크립티드라는 회사는 제가 모르겠는데, 미디움도 그렇고, 그러면은, K 스테디움이라고 하는, 한쪽에서는 리미티드, 프라이빗 리미티드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식회사, K 스테디움의 대표가 지금은 뭐, 그네들끼리는 김판종 씨를 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한 주짜리들, 그 다음에 자회사들 있는데, 그 자회사의 숫자도 제가 몇 개인지 대충 알고 있고, 다 좋다 이거요. 왜 그 조직들만, 그런 회사들만 지금 남아있냐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 죽을 만큼 힘든데, 입으로는 우리의 고통을 안 돼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저는 지금 그, 그 법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국민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내용이고 국제적인 망신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도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서 공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진다, 지어야 된다는 데에 저는 그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게 오늘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의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일부를 좀 하고 연속해서 좀 하려고 하는 내용을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KFK 파운데이션 재단이 통합관리의 정책과 관련된 그러니까 토큰의 발행, 소각, 기타 등등 이 통합관리까지 해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들에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어, 굴러온 돌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업체는 여러 가지인데 한 업체의 임직원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화면 공유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블록체인 투데이라는 데에 그 인터뷰를 한 건데 크립티드 다오 VC 플랫폼으로 VC의 개인화 이루겠다. 자, 요 말 뜻을 보면은 다오라는 거는 어, 탈중앙화 자율조직이지요. 그 다음에 VC는 벤처 캐피탈 투자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플랫폼으로 벤처 캐피탈의 개인화 이루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주식회사 미디움의 CS 하여튼간에 임원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더비라는 데에 늘 김판종 의장 지금 회장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거기하고 매번 같이 나온 사람이지요. 잠깐만요. 자, 한번 읽으면서 오늘의 이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의견을 여기에 나왔는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 크립티드 대표 박윤승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개발자로서 이력을 시작해서 클라우딩 컴퓨팅 전문 기업인 아햄스 주식회사 KT를 거쳐 2018년부터 크립토 분야의 개발 및 운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분야의 개발 및 운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크립티드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크립티드는 크립토 메인넷과 D앱의 개발 및 운영에서부터 에코시스템 설계, 펀딩에 이르기까지 크립토 전반의 다양한 사업 모델과 이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이 이력 정말 보고 싶어요. 이 회사는 홈페이지 보면은 established in 2023라고 되어 있어요. since 2023.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월 6일인가가 설립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4세대 합의 알고리즘 DPOI, Delegate Proof of Investment 해가지고 요거는 어, 투자 위임 증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DPOI와 레퍼럴 마케팅의 블록체인을 접목한 R2E를 개발하여 이를 탑재한 다오보이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DPOI나 DPOS나 차이는 요
I가 investment이 아니고 스테이크죠. 그런데 여기에서 R2E라는 거, 뭐 구전을 통한 그런 이제 수입을 만드는 이런 걸 R2E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개발을 해 가지고 개발하여 이를 탑재한 다오 V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합의 알고리즘과 이 우리가 R2E라는 거,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저는 솔직히 여 밑에 제가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리플을 했던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고, 이 세상에 리플 마케팅을 가장 잘하는 데가 테슬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에서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효과보다는 우전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우전으로 그 사람한테 소개를 하는 사람한테 뭔가 베네핏을 주는 거지요. 네, 이익을 이렇게 쉐어를 조금 해줌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돈 많이 들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효과는 실제로 뭐 그 광고 효과라는 게 한 10에서 한 15% 그 정도지,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광고 효과는 없다. 그런데 그 광고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 광고가 조금 특이하면은 사람들이 또 그걸 이용을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그런 광고 내용을 가지고서 재미삼아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것도 하나의 리퍼럴이 되는 거죠. 다오 VC 플랫폼은 그동안 크립토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만이 진입할 수 있었던 초기 투자 라운드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와 같은 권력과 수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DPO에서도 실제로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권한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음, 지분이 많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만큼 파워는 결국에 여기에서 뭐 합의에 대한 부분을 투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실제로 투자가 많이 되는 쪽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현 시점 크립토 시장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의 크립토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런 표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래요. 왜? 크립토를 여기에서, 이 크립토라는 게 크립토 커런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저희는 블록체인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 블록체인 에서는 부수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빗 컴퍼니, 그 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 그러면은 기업에서 그 기업에 포함이 돼 있는 접근 가능한 사람들의 암호를 걸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크립토라고 하는, 여기서는 크립토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은 암호화폐지요. 암호화폐의 발행 기능이 있고, 그 기능 중에 하나가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립토 마켓, 크립토 시장이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크립토와 블록체인 시장은 앞으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비트코인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의미 있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 몇 가지 변화가 있으면 그 몇 가지 변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기에다가 언급을 해주면서 해야지,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뭔 그 변화가 있었는지 크게라도 좀 이야기를 해줘야지. 뭐 1세대, 2세대, 뭐 3세대 이런 식으로.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모르고, 기술을 아는 거는요, 암호학을 전공을 한 정도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어,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기술에 대해서는 말 못해요. 여러분들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 그 휴대폰이 뭐 그 운영 체계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기술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당연하게 사용하기까지는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이런 말도 말이 안 되지요. 왜? 코인과 토큰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의 지불 수단이고,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그 저기 뭐 어, 그 뭐지, 그 하나의 주식과 같은 거고,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현금화 되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것 자체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 KOK 알고 비트코인 알고 이더리움 알고, KOK는 토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이거는 코인이지요. 이거 뭐 모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자체적인 기술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자체적인 기술적인,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 정말 전문가들 외에는 이런 게 우리하고는, 여기서 뭐 말의 시작이 코인과 토큰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모르고 하더라도, 뭐,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까지 연결이 됐는데,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좀 많이 안 돼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크립토 시장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금 마켓이 그런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크립토라고 이야기는 잘 하지 않지요. 뭐 이제 미국에서 이 디지털 에셋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크립토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표현은 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흔히들 크립토 윈터라 불릴 정도로 많이 경직되어 있는데, 특히나 크립토의 투자 시장은 더욱이 얼어붙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 그전에 또 초창기에 가깝기 때문에, 뭐 2018년, 19년 이때까지만 해도 별로였죠. 그런데 2020년부터는 결국에는 뭐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거는 이제 어,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깨지면서, 돈은 많이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돈은 생겼고 그거를 가지고서 뭐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어 구매를 하는 이제 여력이 생겼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뭐 FOMC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인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걱정을 하지 않은 게 돈이 풀렸으니까 그리고 수요가 인제 생겼으니까 투자를 해서 기업에서 생산을 하는 기업에서 반드시 투자를 해서 그 공급량을 맞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들이 이미 수차례에 경험한 바가 있죠. 반짝하고 말면은 그 투자했는 거 결국에는 또 역으로 어 그 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있는 그대로만 했고 여기에다가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부르짖으면서 뭐 그 14억이 돼도 그 공산당에서 석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거는 더 이상 그 저 뭐 코로나가 거기서 발병을 했다라고 뭐 전 세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를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게 셧다운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제품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상품이 실생활에 사용이 돼야 되는 상품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출하가 안 되고 출하가 안 되니까 공급이 어 적고 그 대신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 거지요. 근데 지금까지도 인플레이션의 그 많게는 거의 뭐 9%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2% 미만으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3%대도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돼 있어서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은 돈을 먼저 빼는 순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쉽게 뭐 많이 튀어오른 부분도 있지만은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 우리가 아는 센트럴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중앙화 거래소에서 24시간 이거는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장 빨리 회수를 할 수 있고 뭐 하는 데가 이 저기 암호화폐 거래소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가장 많이 빠졌고 그다음이 주식이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은 그 커브가 정말 슬롭이 약하지만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 뭐 언제 반등이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블록체인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고 시장을 견인할 성장성 있는 프로젝트들이 투자난을 겪고 사라지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코인마켓캡에 작년 한 5월, 6월 이때 제가 봤던 그 코인마켓캡에 올라와 있는 크립토 커런시의 숫자를 몇 개를 봤냐면 18,000개 정도를 봤어요. 근데 지금은 27,000개가 넘고 아마 28,000개까지 넘어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 최근은 보지 않았는데. 근데 어,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시장을 견인할 성장성 있는 프로젝트들이 투자를 겪고 사라지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현재 크립토 시장의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곧 다가올 크립토 스프링을 맞이하기 위해 현재를 잘 버텨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음 장기 투자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극히, 극히 드문 그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기로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상징성과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 정도, 그다음에 소수의 몇 개를 제외하고는 견뎌내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저희는 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나 하면은, 원래 이 사업의 핵심 파라미터라는 게 있었고, 그 핵심 파라미터를 작동을 누군가가 결과적으로 실행도 하지 않고 권한이 없는 쪽에서 그거를 지들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객관적인 백데이터가 필요하다, 기술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지 않았고, 재단에서도 심지어 그 프론티어까지 합류를 한 그런 TF를 구성을 하고서도 결국에는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또 확신을 하고 절대로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역시 이를 맞이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요. 이 크립티드라는 데가. 크립티드가 언제 케어키 파운데이션에 그 계약 관계를 갖고 했는지, 이 기사를 올린 이 블록체인 투데이라는 데에서 검증을 제대로 좀 하고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정말 정말 묻고 싶습니다. DPOI 기반의 다오 VC 플랫폼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다오 VC 플랫폼, 결국에는 이거는 미사 여구라고 치고, 그러면은 여기에 플랫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소위 말해서 꾸며주는 말이라고 치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DPOI 기반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뭔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투자를 원하는 양질의 프로젝트들의 초기 진입이 가능하며, 투자를 원하는 양질의 프로젝트들의 초기 진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수익의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요. 뒤에 읽어보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할 말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투자를 원하는 양질의 프로젝트들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 사람,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심사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세상에 정말 전문가 집단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도 성공 여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이거는 저는 너무나 이 사람들에게 아,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수익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금융 사업을 하는 건가, 투자 사업을 하는 건가, 여기는 플랫폼 운영을 하는 거지,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언급을 한다. 뒤에 가면은 이 DPOI의
요게 이제 인베스트먼이라고 했으니까 인베스트먼을 한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다오라는 그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투자처를 일단은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뭐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1년에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지,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그리고 이 DPOI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오너가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다오라는 것이, 그 제가 뭐 다오라는 게 탈중앙화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율 배반적인 그런 이야기가 뭐 추가로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투자받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현재의 투자란을 벗어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크립토 시장의 턴오버를 만들기 위해 DPY 기반의 다오 VC를 통해 다양한 도전을 열심히 지지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 투자받은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현재의 투자난을 벗어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데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풀에 있는 그 투자되어 있는 그 코인을 가지고서, 토큰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전에 잠시 제가 이 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보입시다. 이게 월스 DPOI 3 해놔 놓고 여기에 보면은 누적 펀딩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속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얼마인 줄 압니까? 3억 불이에요. 밀리언. 3억 불이에요. 3억 불이면은 한 4천억 정도가 돼요. 이게 아 계산을 또 한번 두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한 뭐 지난번에 6억 4천만 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6억 4천 곱하기 0. 이게 KOK를 기준으로 보면은 0.005로 하면은 320만 불이에요. 320만 불이면은 한 40억 대요. 그 다음에 전에들이 이야기한 덱스에 처음에 올릴 때 0.5달러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0.5달러가 지금 되질 않고 0.0, 0.0 한 3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도 이게 1920만 달러. 이게 실질적인 가치고, 그런데 이게 튀어나온다고 치면은, 거래소에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에 0이 몇 개가 더 소수점 밑으로 0이 몇 개가 붙을지 몰라요. 그리고 투자를 했고, 프로젝트에 엔스텝이라는 데다가 투자를 했다고 하잖아요. 게임을 개발을 했으면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을 거고, 1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여기에 커뮤니티 풀에 있는 걸로 나갔는지, 그게 잠재적 저거 소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니까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돈이 지급이 됐는지. 여기에 보면은 투자 완료가 1 프로젝트예요. 그 다음에 투자 심의 대기가 27 프로젝트예요. 저희는 크립토 시장의 턴오버를 만들기 위해 DPOI 기반의 DAO VC를 통해 다양한 도전들을 열심히 지지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uncertainty예요. 어떤 것도 확실한 게 없어요. 제가 저도 뭐 대기업에 근무를 해봤고 기업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설계를 많이 해요. 기획하고 뭐 저기 프로젝트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게 이미 그 어떤 경우는 그 주문 제작형 그러니까 OEM이지요. OEM 형태로 어떠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어, 주문 제작 생산을 하는 경우는 일단은 어, 예상이 되지요. 나머지는 이 세상에 개발이 되어 나오는 제품, 그 다음에 콘텐츠도 그 개발이 되어 나오는 개발이라고 하지 않지요. 콘텐츠는 뭐 크리에이트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겠지요. 창작이지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얼만큼 다 자기가 그 창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한 것들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뭐 그 강에서 뭐 대양을 향해 나간다 뭐 그런 말을 했을 적에 정말 막 솔직히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한다. 여기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 근거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사람들은 있잖아요. 새로운 걸 위해서는 늘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금과 시간과 노력이 항상 뭐 어떤 경우에는 개발을 하는 뭐 R&D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입사를 했을 때는 저녁 9시, 10시 전에 퇴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게 어, 그 QAT라 그래가지고 그 최종한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시험 단계를 할 때 되면은 개발자들은 밤샘이도 많이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이 세상에 그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있고요. 해도 못하게 많은 콘텐츠들이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말처럼 되면은 세상은 그냥 뭐, 그, 살만하지요. 근데 그러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될 시점 크립티드는 두 가지 솔루션을 제시했죠. DPOI와 R2입니다. 먼저 특징 구조, 장단점 등 DPOI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보자. 양이 좀 많지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좀 그렇고 오늘은 여기에서 어, 마치고 아,
내일 추가로 나머지 부분들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 용어 하나하나 씀씀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이직하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있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테크놀리지, 블록체인 테크놀리지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면 저 할 말 없어요. 저는 전공이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개념적으로 뭐 이 기술을 알고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운영 체계를 알고서 써야 된다.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영 체계를 알려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 배우는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안 돼요. 정말 아, 안타깝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당연히 제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을 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고 상식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 법조계에서 참조가 될 만큼 뭔가 어, 어, 의견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 받을 생각이에요. 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고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내용 스스로 또 읽어보시고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좀 해봐 주십사.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저기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스스로 모든 것들은 뭐 누가 김정은이처럼 이렇게 해라 하고 하면은 누구나 거기에 복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말이 맞는지 꼭 한 번씩 어,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는 시간 투자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